현장 어디든 찾아가서 뉴스의 핵심 인물을 신속하고 속 시원하게 만나보는 출동 인터뷰 순서입니다. 오늘은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돈이 오갔다고 밝힌 한나라당의 김재원 법률지원단장입니다. 지금 연습. 파란색 안 쓰고 이러잖아요. 무서워. 당 로고 내놓으면 나온 사람도 떨어져. 근데 뭐 저 한나라당 로고 다 빼고 한나라당 이름도 다 빼고 말이야. 색깔도 파란색 안 쓰고 이러잖아요.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장 자격으로 이번에 돈봉투 사건 직접 검찰 가서 수사 의뢰하셨죠? 전직 검사 입장에서 볼 때 이번 사건 어떻습니까? 사실 과연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수사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검찰 나가실 때 보니까 큰 서류 가방 하나 들고 가셨는데요. 그 가방에는 뭐 개인적인 뭐 빨래나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어떤 정치의 구악이자 구태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야당에서도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당대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장님이 직접 주인 검사라고 생각하면 이 사건 어떻게? 어쨌든 수사의 단서는 포착이 됐어요. 돈을 일단 누구한테 받았다라는 구체적인 어떤 진술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돈을 다시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받았던 분도 지금 실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네. 조사를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사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부분은 좀 미지수죠. 좀 검찰로서는 답답할 겁니다. 검사들 속칭 말하는 떡을 치겠죠. 떡을 치는 사건이라는 거. 떡을 치는 사건이 뭡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잘 안 되고 국민들로부터 욕만 얻어먹는 사건. 네. 그런 사건. 당연히 박희태 의장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해야죠. 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조사할까요? 조사하겠죠. 조사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고승덕 의원이 전 참 궁금합니다. 고승덕 의원이 저도 궁금해요. 병행이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 당이 굉장히 난리가 날 거다 정도는 알았을 텐데. 뭐 몰랐을 수도 있죠. 몰랐을 수도 있고 뭐 30 그죠? 패스한 분인데. 아니 뭐 그게 이제 시험 치는 거하고 뭐 좀 다르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른 쪽에 집중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한데 7대 때 국회의원을 하셨는데요. 그때도 당연히 전당대회가 있었고 쉽게 말해서 그때 돈 안 받았냐 이 말이죠. 아니 자꾸 묻더라고요. 네. 우리 때 이 야당 때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예. 실제로 돈 구경을 못했어요. 네. 저도 그 비례대표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특정인이 뭐 자기가 뭐 돈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 쪽입니까? 더 이야기하면 나도 저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시면 고승덕 의원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 이상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하여튼 그렇게 뭐 돈을 줬다 뭐 안 줬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선거 이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 그게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물론 비례대표가 안 됐어요. 돈 받은 분이 아직도 당에 계십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럼 일단 당에 부인 안 하신 걸로 알고. 하여튼 뭐 네. 알겠습니다. 18대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이번에 불거진다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이 다시 수사 의뢰할까요? 아니 뭐 임명진 위원장이 이제 말씀하시겠죠. 뭐 네. 소문 들었다는데 목사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임명진 위원장도 아시는. 임명진 위원장이 내용입니까? 뭐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네. 문제가 된 거거든요. 아, 비례대표 그렇습니까? 뭐 동공천 소문이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분을 조사해보자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임명진 위원장이 뭐 하느님 믿는 분인데 거짓말 할 리도 없는 것이니까 그분이 만약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시면 또 수사가 되겠죠.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전부 이제는 다 털고 가야 됩니다. 지금의 다 털고 가시죠 지금. 저는 그게 꼭 저라는 거는 제가 다른 분이 털어야 됩니다. 저는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검사가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수사라는 것이 수사에 착수해서 성공 가능성도 없는 수사를 해가지고
나라만 시끄럽게 하고 아무리 해봐도 이건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안에서 수사권을 발동하면 국민만 괴롭거든요. 받은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또 공천 받으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몰라 막판에 그래 되면 나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받으면 지금이라도 박근혜 위원장한테 얘기하셔야죠. 뭐 그건 아니고. 법률 지원단장이신데. 아니요. 그래서 뭐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렇게 그러면 빌린 칼에 찔려서 죽을 분들은 과연 그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가 자신이 진지하게 한번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그 비대위원 중에 보수 삭제 얘기를 검토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 삭제가 왜 필요한 건가요? 그런데 이제 보수 발전적 보수라고 우리 저 당헌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발전적 보수가 들어간 게 과거 공화당이나 민정당이나 민자당 시절이 아니고 우리 한나라당에 그것도 2006년도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과 싸우다 보니까 노무현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고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발전적 보수라는 이름을 넣었지 그 전 단계에 우리가 보수라는 용어가 이 당헌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보수 삭제했다고 그 이미지가 바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헌에 말하자면 헌법에 우리는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는 아예 막 보수로 가겠다 이렇게까지 명시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한나라당에서 기존에 늘 함께 어깨동무하고 가던 분들하고 다시 모여가지고 무슨 새로운 안이 나오겠어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인선이 우리 한나라당을 구할 수 있는 어떤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김종인 의원이나 이상돈 의원이 근데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폭넓게 존경을 받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탄받는 분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는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수형 생활한 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수행 생활 안 했나요? 어제 왜 홍준표 전 대표가 하신 말씀 중에 중지를 모으는 체제라기보다도 한나라당이 1인 체제로 되어버리니까 1인 체제 맞아요. 1인 체제. 1인 체제로 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표 최고위원의 직무를 행하고 비상대책위원은 최고위원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당헌을 개정했어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박수를 쳐서. 그리고 나서 그 당헌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을 만장일치로 또 추대한 거예요. 민주적 정당 구조가 안 된 거죠. 1인 체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맡겨놓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을 그냥 임명하도록 만들었어요. 비대위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채 됐나요? 그 잊어먹었나요, 그거? 그걸 몰랐나요, 변호사 출신이? 그건 잘못이에요. 단장님이. 아이, 설마. 고맙습니다. 아니, 그보다 나는 사실 비례대표 공천 관련해서 돈 이야기에 대해서 나도 들은 바가 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지금 이거